네, 안녕하세요. 클래스 매니저입니다. 오랜만에 카페 가족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 부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좀 글로벌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시점이라서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가족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짧게나마 코멘트 하고자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는 다우존스 일봉선 차트입니다. 지금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다들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개파락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지금 개파락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 지금 S&P 500 지금 뭐 키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독일 그리고 유로 이렇게 지금 큰 하락을 좀 많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 34,000포인트 이 라인에서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61선, 121선 그리고 200일선 이평선을 지금 지지를 하는 이제 세 구간이 남았는데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모습을 보일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해야지, 특히 미국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지금 상승을 보여야지만 아시아 증시도 좀 반등을 보이시는 부분이 좀 그나마 크고, 특히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등 꼭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 여기까지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라인에서 반등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짧게나마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반대로 지지 라인을 계속적으로 이탈을 한다고 하면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국내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 박스권, 코스피 차트는 이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를 할지 아니면 이탈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박스권 안에 있고, 다만 그 안에 지금 이제 악재가 터지는 시점에서 2900포인트 정도, 지금 2936포인트의 이제 마감을 마이너스 1.47포인트의 마감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라인 2900포인트를 이번 주에 지지를 해서 반등을 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규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규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수적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수적 대응. 보수 대응이란 게 뭘까요? 매매를 하지 않거나 짧게 짧게 1일 단타를 하거나, 아니면 홀딩 종목들 리스크 대응을 하면서 대응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만약에 이 라인을 코스피 차트에 관련된 종목들, 코스피 종목도 많죠. 시총이 높은 종목들. 만약 지수가 이탈을 한다고 하면 시드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외인이나 기관이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개인도 이탈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반. 그러면 더 큰 하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된다? 신규 매매를 하지 마셔야죠. 아예 매매를 잠깐 스탑 하셔야 된다. 스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매매 대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매 대응. 자, 매매 대응이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비중 축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이 비중이 너무 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손절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손절이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어떠한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구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죠. 신이 아닌 이상. 근데 어느 구간에서는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 라인을 깨는 걸 보고 만약 크게 이탈을 한다고 하면 비중 축소를 하고, 만약 그 축소한 금액을 가지고 홀딩하고 있다가 만약에 반등하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다시 어, 분할 매수, 저점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반등 구간을 주면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 예전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매진하고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리스크 대응을 하면서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내가 지금 홀딩하는 종목은 적은데 제가 지금 뭐 홀딩한 종목들이 뭐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사이다. 근데 다 약손절 구간이다. 약손절 구간이다. 라고 하면 다들 약손절을 하고 시드를 100% 확보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을 내가 확인을 하고 지수의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반등을 내가 뭐 여기서 한다 아니면 여기서 한다라고 봤을 때 그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분할 매수, 예전부터 내가 꼭 사야 될 종목이 있었는데 너무 고점에서 못 샀어. 근데 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아까 너무 좋은 눌림 구간을 줘서 이 구간부터 내가 분할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들은 낙지지만 나한테는 기회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반등을 보여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 다음에 추세 우상향을 보기를 저도 원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악재가 나왔을 때는 분명한 거는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된다. 네,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정도의 지수 방향성이 안 나오면 내가 어디로 갈지 잘 몰라 라고 하면 일단은 매매를 스탑을 하시고 방향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차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900포인트를 지지를 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보시고 나서 지수 방향성을 보시고 나서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타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코스타 차트는 그나마 코스피 차트보다 좀 나았었는데요. 그 당시 지금 이 박스권 제가 설명할 당시에 영상에서 박스권을 돌파를 할지 이탈을 할지가 중요했었는데 이탈을 하고 나서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 재차 상승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락을 보였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난주 지금 글로벌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 하락이 크죠. 예. 미증시 뭐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마이너스 2. 몇 퍼센트 이상을 다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코스 차트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은 1차가 990포인트 정도 보고 있고요. 이 라인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반등을 보일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탈을 한다. 예,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예, 보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할 때까지 이렇게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까지 하셔야 된다. 근데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돼 라고 하면 시드를 100% 하시고 1일 단타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짧게 어떻게 손저가 정하시고 1%에서 2% 예. 이렇게 잡고 수익도 예. 1%에서 2% 정도만 잡고 짧게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 외에는 시드 100% 예. 이런 부분이 있다. 그 외에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하시는 가족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 지수의 방향성 중요합니다. 네. 지수의 방향성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초보자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하고 여기에 맞춰서 비중 축소, 그리고 뭐 물타기를 한다. 떨어지니까 이건 기회야. 어, 예전에 터졌던 이때와 비교를 했을 때 이때도 떨어지면 기회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반등하는 걸 보고 물타기를 할지 분할 매수를 할지 하셔야 된다. 그 전까지는 비중 축소 또는 약선절로 시드를 확보를 하고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내가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뭐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걱정하실 건데요. 예전 코로나 초기 이때하고는 좀 많이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때는 백신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이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뭐 기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지금 뭐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하지만 확인을 하고 가야겠죠. 가벼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또 이제 뭐 이렇게 뉴욕시에서 지금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어필이 돼서 미등시가 좀 하락을 많이 튀었는데 내년 이제 1월 13일까지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 뭐 모더나든지 화이자에서 이 변이 코로나에 관련된 백신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보다는 좀 빨리 좀 수급 이렇게 어떤 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이때도 이제 기회를 보신 분들이 있죠. 지수 방향성을 보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분할 매수를 해서 이거를 남들은 악재지만 나는 이제 기회로 잡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셔도 좋다. 하지만 지금은 쉽게 뭐 물타기라든지 분할 매수 하지 마시고 방향성 먼저 확인하시고 그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뭐 이슈될 수 있는 부분은 뭐 그렇습니다. 일정에 관련된 뭐 다 있지만 뭐 이번 주는 보셔야 될 게 뭐 다시지만 변이 바이러스 관련 주겠죠. 뭐 진단키트 주인데 진단키트 중에서도 수급이 들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특히 뭐 이번 주에 MSA, CI에 뭐 편입되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월요일날 이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이 좀 이슈가 있는데 이제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구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회용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가 항상 터지면 택배 관련주가 좀 움직이죠. 그래서 포장지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포장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비대면 의료라든지 뭐 관련된 수급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 미리 진입하셔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은 선진입은 아니다. 그냥 1일 단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홀딩하는 종목들 리스크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또 자주 영상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영상을 올리는데 좀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하지만 좀 이렇게 좀 중요한 시점에서는 최대한 좀 올려서 어떤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